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해외 축구 일정이 잠시 중단되는 시점에서 국내 농구 경기도 함께 저 김 사장의 분석으로는 처음 공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저만의 시전을 첫 선을 보이면서 증명하고자 하는 분석이 될 것이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한 분석으로 준비를 해보았으니 잘 참고하셔서 하루의 마무리가 잘 되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우리은행과 BNK썸의 경기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는 우리은행의 승리로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우리은행의 주도 속의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우선 현재 화면상에 보이다시피 우리은행은 이번 시즌 우승팀이며 BNK썸은 3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도전하는 입장임에는 분명합니다. 두 팀의 차이를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디펜스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어쩌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BNK썸의 공격보다는 디펜스의 경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팀의 지난 1차전에서 62대 56의 스코어로 결국 클러치 싸움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로 끝이 났는데 1쿼터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경기의 득점이 이렇게 적게 끝이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팀 모두 1차전 1쿼터 당시 지역 방어를 선택하면서 수비를 가져갔으나 선수들의 슛 컨디션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두 팀 모두 지역 방어로 페인트존 실점을 확실하게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곽에서 말도 안 되는 슛 컨디션을 보이며 BNK는 이소희 선수 그리고 우리은행은 김단비, 박혜진 선수를 필두로 외곽 폭격을 가해 22대 2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점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BNK썸이 2쿼터에 자멸하며 20대 1로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은행의 수비 높이가 경기를 갈랐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 BNK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역시나 김한별 선수입니다. 김한별 선수의 피지컬이 아니고서는 페인트존 안에서 미드레인지가 아닌 레이업으로 득점 또는 그 이상의 엔드원 플레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의 수비 높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보니 페인트존 밖에서 뱅크샷 정도의 미드레인지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값이 높지 못하고 1차전처럼 외곽이 적극적으로 1쿼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박지현 그리고 김단비 선수를 보유한 우리은행을 외곽에서 다시 비등하게 득점 수준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에 1차전보다 BNK썸의 득점 수준이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상 지난 1차전에서 2쿼터 경기력이 처참한 수준 그 자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득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만 1쿼터 수준의 득점력을 폭발시키면서 다시 균형을 유지한 채 2쿼터 진입이 가능할지부터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언더로 배팅 접근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차전 경기의 양상으로 인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실제 기준점도 기가 막히게 잡힌 이번 경기입니다. 두 팀의 최근 10경기 맞대결 합산 스코어는 평균 130점이었고 이번 경기 기준점도 130.5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 평균 스코어가 70대 60 정도로 우리은행이 크게 앞서고 있고 이번 경기 핸디캡도 그렇다 보니 10.5점에서 너무 예리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의 핵심은 1쿼터 우리은행의 야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은행의 승리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1.17배당이 책정되고 있고 핸디캡이 10.5점에서 균형이 맞다 보니 국내 배팅에서도 책정 자체는 그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핸디캡을 우리은행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1쿼터 압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결국 지난 경기에서 1쿼터 외곽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내어준 것에 대한 피드백이 오갈 수만 있다면 BNK의 득점은 낮출 수는 있을 것이고 리드한 채 경기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가져온다면 경기 템포도 조절하며 BNK의 득점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은행의 체력에 있습니다. 1쿼터 압살을 하게 되더라도 후반 우리은행의 선수진 자체가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다 보니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이 일찍이 방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리은행이 BNK썸에게 추격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 보여지게 되면서 경기 분위기 자체가 경기 후반이 되었을 때는 지난 1차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코어로 진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말 그대로 일반적이고 편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은행의 지난 1차전 4쿼터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력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더 확실하게 경기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단비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며 외곽에서 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우리은행의 3점 성공률은 단 26.9%로 굉장히 처참했었고 이는 박지현 선수의 개인 능력과 함께 페인트존 득점으로 공격 빌드업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은 안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상 경기 내용적으로 4쿼터 단 10분 때문에 BNK선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면 점수차는 충분히 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디펜스의 장점만 죽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에서 페인트존 득점을 더 늘려갔을 때 우리은행이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130.5점의 기준점의 언어버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접근이 될 것이기에 이번 경기는 홈 두 경기를 확실히 잡고 가고자 하는 우리은행이 1쿼터 앞살부터 4쿼터까지 힘이 빠지지 않는 운영을 할 것을 고려해 10.5점 기준 마이너스 핸디캡으로 도전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